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오늘도 주말입니다. 통치구조. 이제 뭐 주말에 통치구조 하는 거 이제 다들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자, 오늘도 통치구조 문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월요일부터 가는데 오늘 내일 그냥 주말엔 통치구조 하시죠. 통치구조가 점점 중요해지고 일반적으로 헌법 전반에 걸쳐서 시험 범위를 가진 그런 시험용에서는 통치구조 문제 이제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예전에는 통치구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통치구조가 아무래도 일련의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가지 그런 것을 볼 때 통치구조 국민적으로 다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 살펴볼게요. 자, 비상계획관 문제였죠. 자, 11월 30일에 있었던 비상계획관인데요. 자, 요 문제, 자, 이제 통치구조가 15문제에서 5문제나 나왔어요. 적은 양은 아니에요. 3분의 1의 범위인데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뭐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15문제에서 5문제는 비율이 큰 거죠. 자, 다음 역대 헌법상, 자, 헌법재판 제도에 관한 규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뭐 헌정사 뭐 이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거로 뭐 광고는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보는 인형쌤 TV 여기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면 이제 동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쇼츠도 있고 쇼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재생 목록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항목이 있잖아요. 요 위에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항목이 돼 있는데 요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면 이걸 클릭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 보면 재생 목록에는 뭐 헌재 매일 헌법 파트 있고 헌법도 있고 매일 행정법 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헌재 결정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요약 부분에 관한 요약 정리 강의 정리 이런 강의를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다 이걸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있고 또 헌정사 이렇게도 되어 있기도 합니다. 헌정사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헌정사 같은 거 클릭을 해 갖고 보세요. 보통 헌정사가 1시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분 정도에 해당되는 30여 분이죠. 이렇게 해당되는 두 강의가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이거 듣고요. 시간 안 돼도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헌정사 듣는데 나는 자료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 네이버죠. 네이버. 그래서 정의량 공법. 카페를 가시면 카페. 여기에 가시면 자, 그 뭐 쭉 돼 있어서 정리해. 그냥 거기서 보면 제가 헌정사 자료도 헌정사 판서 자료하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이런 거 찾아갖고 자꾸 보세요. 헌정사는 굉장히 휴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주 안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딱 기억에 남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보시면서 자꾸 반복 학습하고 아예 몇 월 며칠은 헌정사 듣는 날 이렇게 하셔갖고 반복해서 드세요. 이거는 약간의 자신의 관심과 노력만 있으면 되지 비용은 안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작은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바로 볼게요. 헌정사 문제. 1948년은 재헌헌법이라는 거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재헌헌법 당시에는 아무래도 국가주도형 헌법이었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본권 조항이 처음 이제 우리나라 재헌헌법부터 있었어요. 사회국가 원리 조항은 지금도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당연히 인정합니다. 재헌헌법의 특징 같은 건 좀 보셔야죠.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형태로서 대통령제를 주로 하고 의원내각제 수를 가미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부통령도 있어요. 자, 대통령, 부통령이고 부통령은 3차 기원 때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1공화국 때까지는 부통령이 존재했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사라진 건 유일하게 2차 개헌헌법 때밖에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 이게 위헌법률 심판이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헌법위원회라든지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관할을 해도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업무예요. 따라서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라는 이름 대신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은 2공화국, 3차, 4차하고 현행헌법 9차 기원 때만 처음 등장한 이름이에요. 특히 3차, 4차, 2공화국 때는 명시적 규정을 두었지만 시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는 이름하에 헌법재판소 결정리가 나온 건 현행헌법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재판을 하며 그러니까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했다. 헌법위원회 구성이요. 자, 국회의원 5인, 그 다음에 자, 대법원장, 대법관 5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또 신기하게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위시 권한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헌법위원회 자, 위원장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부통령도 고유한 권한이 좀 있었어요. 참 특이한 형태예요. 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자, 국회의원 5인, 대법관 5인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었다. 맞아요. 가끔 나옵니다. 이 지문은. 그 다음에 두 번째 60년 3차 2공화국 헌법이죠. 1공화국 때까지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자, 국무총리는 2차 때 삭제됐으니까 3차 개헌 때 부통령이 사라져요. 대통령, 국무총리만 남아있는 거죠. 이 3차, 4차의 특징은 의원내각제의 강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라는 건 2공화국 때 처음, 그 다음에 현행헌법에 다시 했지만 2공화국 때는 실시를 안 했으니까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
위헌법률 심판,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 간의 권한제의, 권한제의라는 말은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을 썼을 때만, 정당해산 3차 때 처음 들어왔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우리나라에서 3차, 4차 때 대법원장, 대법관 소송 이런 것도 했고, 대법원장, 대법관 저거 선거인단에서 뽑았어요. 자, 대통령은 나중에 뽑고 나서 사후 이제 확인만 했다는 거죠.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는 현행 헌법하에서 현행 헌법, 그러니까 9차 개헌 때 헌법재판소에서 했으니까 잠깐 속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건 맞지만 현행 헌법에서 처음 했어요. 20하국 때 3차, 4차 때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을 썼지만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다. 요거 헷갈리게 하려고 낸 거죠. 3번 62년 5차, 그러니까 30하국 헌법,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담당하는 거, 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탄핵재판소, 탄핵심판위원회, 중간에 헌법재판소, 중간에 헌법재판소 이렇게 있고 나머지 헌법위원회. 그래서 외울 때 헌, 헌법재판소 이름 헌의원 대 헌의원 이렇게 조금 발음을 유연하게 해갖고 자꾸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헌법위원회에서 헌자하고 이자 빼서 헌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게 영어 단어 요거하고 비슷하잖아요. 헌의. 그래서 헌의원 대 헌의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요. 탄핵재판을 담당했던 곳, 탄핵재판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위원회,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이걸 헌의원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빨리 암기가 돼요. 탄핵사건을 담당하기 위해서 탄핵심판위원회, 탄핵심판위원회도 국회의원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장, 국회의원, 그러니까 대법장이 아니죠. 대법관 3인, 국회의원 5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했고요. 대법원장 심판할 경우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이 대상이 되면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72년 7차 기정헌법, 헌법위원회가 법원에 제청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 해산을 판단. 그리고 7차 40하국 때는 헌법위원회. 그럴 때, 자, 일단은 정당, 그 다음에 권한제의는 헌법재판소 이름 썼을 때만, 그 다음에 위헌법률, 그 다음에 탄핵을 담당했었고요. 하지만 권한제의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헌법소는 현행 헌법이었으니까 3가지만 하는 거죠. 헌법위원회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오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그래서 구성을 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333 이런 구성을 하게 된 게 7차 개헌 뭐 이런 식으로 흘러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333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고요. 헌정사 문제 꼼꼼히 자주 들으세요. 자주 듣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공부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고 내가 귀찮다고 안 하고가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의를 들여서 하는 게 바로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는 정말 귀찮은 거예요. 저랑 같이 하는 것도 뭐 일부러 방문하고 클릭하고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다른 화면 보기 딱 좋은데 이것까지 클릭하시는 거 노력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통치구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